반갑습니다. 오자입니다. 우우. 오늘은 말이죠. 저번에 우리가 토크 위드 오자라는 썸네일 기억나세요? 말 못할 고민이 있으면은 저랑 같이 얘기해보자고 그때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총 4분의 사연을 오늘 읽어볼 거고요. 제가 나름대로 진짜 몇 날 며칠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해보려고 하는데 빠르게 얘기를 할 거고요. 조금 더 유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얘기를 좀 편하게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오자님. 올라온 영상 보고 고민 남깁니다. 31살 되는 분이고요. 이분은 친한 친구 소수에게만 마음을 터놓고 깊게 지내는 편이래요. 친한 사람만 편하고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너무 사람을 정리하면은 남는 사람이 없을까봐 불안해서 모임을 자꾸 가게 된다고 하시네요. 또 그거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고 힘이 드는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요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랑 되게 비슷하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연을 읽는데 뭔가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 제가 엄청 친구들을 엄청 친구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넓게보다는 좀 깊게 사람을 사귀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하나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스타일일 뿐인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뭔가 좀 더 넓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을, 그러니까 뭔가 이 성향의 사람을 좀 더 선호는 한다만 근데 뭐 어쩌라고 모르겠고 나는 더 깊게 사람 사귀는 걸 또 좋아한단 말이야 의 스탠스로 저는 항상 일관되게 임하고 있어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진짜 찐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전화를 해서 큰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지금 당장 전화해서 불러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제 주변은 진짜 속 깊고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인들한테 항상 저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구님도 자부심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오구님이 그 친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분들이 진짜 찐이니까 같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게 부담이고 불편하시다고 표현을 하신 건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제가 지금 감히 제 생각입니다. 내 마음은 진짜로 이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닌데 내 사회적인 이미지, 뭔가 이의적인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내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 나랑 그렇게 깊게까지 그렇게 끈끈하게 갈 사람들이 아닌 게 뻔히 눈에 보여요. 근데 또 대외적으로는 이 사람들하고 또 두루두루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 내 안에서 그 내 마음과 충돌하는 거죠. 저도 그랬던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너 주변에 왜 이렇게 친구가 많이 없어라고 놀림을 받았던 적이 많아요. 어렸을 때 저는 그 말이 되게 스트레스였을 정도로 저한테도 되게 고민거리였거든요. 옛날에 사람들한테 되게 대인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어린 나이에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좀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도 받아요. 아, 너 그러면은 네 사람 싫어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생각보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진짜 좋아합니다. 대신에 생각 없이 편견 없이 비우고 사람들을 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뇌 빼고 그냥 놀자가 아니라 어울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어울리는데 굳이 이들 안에서 막 애써서 내 영혼의 단짝을 찾아내려고 애써서 노력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편안하게 보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나랑 평생 갈 나의 사람들 약간 이 두 부류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부류를 옛날에는 이렇게 좀 합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뭔가 이 찐을 또 찾아내야 될 것 같고 뭐 이 사람들이 다 내 찐일까 막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었던 게 아닐까? 이걸 분리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제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이 다수의 사람들한테 막 굳이 애써서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그들을 그냥 편안하게 대하다 보니까 내 스탠스 자체가 편안하게 나와서 오히려 그 내 편한 모습을 보고 나를 좋아해주는 소수의 분들도 생겨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막 애써서 막 나를 막 좋게 포장해서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고 막 나랑 친하게 지내요 막 그렇게 하지도 않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좋게 나 자신을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한들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평가하고 재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애써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그들 알아서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저 자신을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보여주고 여기서 내 매력을 캐치하는 건 당신들 능력이에요 라고 하고 저는 살짝 빠져있는 거죠. 그 안에서 감사하게도 내 매력을 캐치해준다면은 그분하고는 평생 가는 거고 아니라면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편안하게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딱
정확하게 반대로도 해보고 지금처럼 이렇게도 해보니까 결국에 제 마음이 편안한 거는 요런 요즘에 저의 방식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오구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감히 누굴 평가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제가 지금 와닿아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결국에는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게 되어 있다. 내 주변에 남을 애들은 남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짧은 글로 아마 표현이 다 안 됐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캐치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오버를 한 걸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호호! 다음 두 번째 오구님의 사연은 오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한 5, 6년 전에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A, B, C 그리고 오구 이렇게 딱 4명의 친구 무리가 있었나 봐요. A, B, C, 오구 이 4사람이 다 기숙사 생활을 했나 봐요. A, B 이 친구가 C랑 오구야 너 우리 방에 좀 와봐. 밤에 가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같은 학과 동기생들이 요 C랑 오구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얘기가 된 거죠. 첫 번째 불만. 너 수업 중에 폰 좀 만지지 마 라고 하길래 오케이 인정 내가 잘못했어. 두 번째 우리 학과의 그 교환 학생들한테 좀 곤란한 정치 얘기 같은 거 좀 하지 마. 오케이 인정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좀 교환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학과였나 봐요.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인 교환 학생한테 야 시진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불쑥불쑥 던지는 그런 정치적인 질문이 그 같이 있었던 자리 친구들한테 좀 불편했을 수 있겠죠? 그거 좀 하지 마.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불만이 C랑 O 너 둘이서 너무 열심히 좀 하지 마. 적당히 좀 해 라고 했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학과에 교환학생들이 오고 그 교환학생을 또 보내고 이런 게 활발한 학과인가 봐요. 이 C랑 이 오구가 너무 독보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이 벅차다는 거예요. 적당히 좀 잘해라. 너네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장학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상위권 친구들한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들은 불만이었나 봐요. 그 학과생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마침 C랑 그 오구가 없던 자리가 있었대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야 근데 교환학생 가게 되면은 너는 누구랑 가고 싶냐?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나 근데 같이 안 가고 싶은 애는 있는데 하면서 그 C랑 오구 이름이 나왔대요. 그래서 야 왜? 걔 왜?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일단 내 주관을 빼고 얘기를 해야 돼. 내 변론도 좀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A랑 B가 됐거든? 너의 그 변명과 변론은 듣고 싶지 않아. 그냥 고치면 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C랑 이 오구가 벙찐 거죠. 아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안 준다고 하고 이제 학교를 다시 갔는데 뭔가 그 느껴지는 그 뭔가 쎄한 느낌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던 친구들이 갑자기 나랑 밥을 안 먹는다고 한다는 둥 뭐 그래 약간 이상한 쎄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게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지속이 되다가 과제를 발표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좀 약간 주눅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오구가 그냥 저 그냥 발표할게 하고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좀 수근덕 쎄하던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오구야 이러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면서 이 오구 입장에서는 얘도 혹시 내 뒷담화 했는데 지금 내 앞에서는 안 했던 척하고 다시 다가오는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못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야 너 그거 하지 마라고 기숙사에서 얘기했던 그 AB 친구도 갑자기 다시 돌변을 해가지고 야 같이 다니자 이런 식으로 됐나 봐요. 제가 조금 과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중에 몇 개월 1년 지나서 다시 들으니까 나중에 그 제3자 사자한테 또 들어보니까 그 A랑 B가 최초로 나왔던 그 C와 오구의 그 뒷담화 자리에 그 A, B도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야 맞지 너무 과하지 않냐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또 동참을 했다는 거를 나중에 이 오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구의 질문은 그거예요. 이 지금 A랑 B한테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서 바로 잡을까요? 오자님도 저처럼 가식적인 태도에 실망을 했거나 너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마지막으로는 오자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사회적인 가면을 언제 어느 정도까지 쓰는지 궁금합니다가 질문이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할게요. 이걸 얘기를 보는 내내 듣는 내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무 버겁잖아. 나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냥 좀 적당히 좀 해라.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기적인 거고 못돼 처먹은 심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한다 더 잘해라. 좀 나를 좀 같이 끌어줘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들이 성숙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들이 있는 그 밑에 아랫선까지 얘네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너무 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번
번 양보를 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어쩌면 그냥 그들은 그냥 깔끔한 충고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앞에 폰만 지지 마. 그리고 뭐 외국인 친구들한테 민감한 얘기 좀 하지 좀 마. 이것까지는 그래 뭐 깔끔하게 그냥 나랑 같이 잘 되고자 하는 겠지? 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적어도 나는 이들의 태도가, 애티튜드가 너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뒷담처럼 느껴지게 얘기를 하냐는 거지. 진짜 쿨한 거였잖아요. 그럼 앞에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오케이 인정 내가 그냥 미안, 불편하게 해서 미안 하고 끝났으면 될 일인데, 아, 나는 이게 좀 애들이 좀 구렸다고 봐. 그리고 저라면, 지금의 저였다면 저는 지금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A랑 B한테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깔끔한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손절을 치려면 빨리 손절 치고, 아니면 다시 잘 지내려면 빨리 잘 지내고 싶어. 이 사람 간에 뭔가 찜찜한 느낌이 남아있는 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 이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나였어도 너무 고민했을 것 같아. 이거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A랑 B 이 두 친구 평생 안 볼 자신이 있는 친구들인지, 내 인생에 없어도 되는 사람들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아, 오케이, 얘네는 내 인생에서 딜리트, 없어도 되는 인간들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일을 각오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 대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 안 물어도 되고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묻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때 우리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조금 난 그때 좀 서운하던데 그때 어떻게 된 거냐, 난 좀 풀고 지나가고 싶다 라면서, 저였다면은 지금 굳이 얘기는 안 꺼냈을 것 같아요. 너무 찝찝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군중심리에 휩쓸려가지고 그 사람 하나 묻어보려는 그 얄팍한 나, 그게 너무 같잖아. 너무 극혐이거든요, 진짜로. 진짜 깔끔하게 이 친구들 너무 아쉽더라, 요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 라고 진짜 깔끔하게 그 얘기만 오갔는지, 아니면 다른 내가 모르는 더 딥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사실 우리는 확인 불가능입니다. 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몰라. 그러니까 이게 가식적인 태도, 군중심리, 막 휩쓸려서 막 내욕하고 다니는 것들,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약간 지금 제가 기억에서 많이 드러내가지고 지금 사실 좀 많이 가물가물한데요. 굳이 되짚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진짜 심하게 왕따를 2년 동안 당한 적이 있어요. 남녀 합쳐서 1반부터 끝반까지 저를 아는 모든 남녀들이 다 저한테 등 돌린 상황. 저를 막 심하게 때리거나 막 구타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하게 그 사람 심리를 압박해오는 그런 스킬을 썼던 것 같아요. 뒤로 불러낸다든지, 아니면 뭐 건물 뒤로 불러낸다든지, 한 무리가 날 감싸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썼단 말이야, 걔네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별 같자는 것들이, 아야 꺼져, 나 그냥 혼자 다니면 돼 라고 하면 되지만,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전부고 안에서 뭔가 헤쳐나오는 방법을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이 사실이 되어 있고, 그 사실 이게 부풀려져가지고 와전이 돼가지고 내가 완전 미친년이 돼 있더라고. 저는 그 어렸던 나이에 저는 그걸 바로잡을 용기도 없었고요, 힘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빡세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엄마는 저보고 정교회장을 나가라고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와중에 지금 정교회장을 나가라고?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엄마는 저한테 그 정면 돌파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들 수근수근 쑥덕쑥덕 되는 와중에 딱 당당하게 손 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리스펙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는 정교 부회장이 됐고, 그 왕따 분위기가 살짝 잠잠해지긴 했어요. 뭐 그 뒤로도 계속 되긴 했지만 어쨌든 살짝 잠잠해지긴 했었거든요. 나랑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 갑자기 그 수근덕거리는 그 무리에 합류돼가지고 수근. 근데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무리가 커져 있는 모습을 보는 그때 내 심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처참하거든. 진짜 지옥과도 같았어요. 나와서 보면, 돌이켜서 보면 그게 별거 아니지. 그 상황 안에 속해 있는 내 마음은 그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르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제 스스로 성격이 되게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성격이랑 가치관이 진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얘는 믿어도 되는 앤지 쟤는 믿어도 되는 앤지 제 그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오구님이 혼란스러운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냥 올곧게 그냥 주변 환경 전혀 데미지 받지 않고 나 혼자 올곧고 바르게 쫙 자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부는 바람에도 흔들려 봤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뿌리채로 뽑힐 뻔도 하다가 막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그래서 다시 힘내서 뿌리 내고 다시 막 햇볕 받고 물 먹고 하면서 다시 자라나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튼튼한 나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바람, 다음 태풍에는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더 생겨나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내 성격과 가치관이 길러지는 건가
싶었던 적이 많아요. 앞에 오구님의 사연이랑도 좀 제가 비슷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냥 그 동기 애들은 결국 그런 애밖에 안 되는 거야. 고작 그 교양 수업에서 그 미천 드러내줘서 너무 감사하다. 나중에 나이 더 들고 뭐 나중에 더 큰 일을 같이 도모하기도 전에 이런 작은 일에서 네 미천 드러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랑 같이 갈 게 아니라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사람인데 고작 그런 일로 나를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 해줘? 아 오케이, 너랑의 인연은 여기까지, 당장 꺼져줘. 약간 이런 식의 애티튜드로 일관하면 그만입니다. 참 너무 유치하고 이런 가짜는 정치질이 진짜 너무 되도 않은 짓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나 지금 좀 가면 쓰는 건가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 그냥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그냥 나는 가면이 아니라 유연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내 모습, 남자친구랑 있을 때 내 모습, 찐친들이랑 있을 때 모습, 출근했을 때 내 모습 다 다르기 마련이야.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나는 다른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 모습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나 이거 가면 쓰는 건가? 나 이거 가면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저도 분명히 있어요. 아니야. 그냥 나는 유연한 거였던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애써서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요즘엔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수만 가지의 장단점 그리고 내 매력을 구슬로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그 수백 개의 구슬을 쫙 푸는 거야. 자, 여기서 내 매력을 캐치해주는 건 당신들 능력이에요 라는 스탠스로 난 그냥 기다리는 거지. 대신에 나는 예의, 도리는 딱 지킬 건 무조건 딱 지키니까 거기서 나랑 더 깊어질 사람은 내 예쁜 구슬 캐치해줘서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깔끔하게 아닌 거고. 그래서 벌써 몇 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동안에 응어리져서 너무 힘들었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조금이라도 좀 따뜻하게 그 응어리진 거 녹이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구님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오구님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고 주변 친구들이 다 각자 뭐 취업도 잘 되고 막 어디 턱턱 합격하고 막 하는데 이 오구님은 좀 우왕좌왕하고 있나 봐요. 다들 취업을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맞게 뭐 여기저기 지원도 해보고 하는데 다 떨어지셨나 봐요. 근데 그 와중에 좀 좋은 기회로 경제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유학을 딱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기회라는 게 너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부모님도 응원을 하신대요. 근데 이게 내가 너무 회피성 성향이라서 더 이상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내가 회피를 하는 건지, 그래서 취업하는 것도 그리고 석박 유학하는 것도 이게 지금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전부 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로라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우왕좌왕 하면 안 돼. 넌 절대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한 길로 쭉 가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용감하게 살짝 어긋난 다른 길을 선택하기란 정말 이게 용기가 따른 일이고 진짜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난 아직 뭘 좋아하는지도 파악이 안 됐고 갈피도 못 잡았고 취업하는 쪽쪽 다 떨어지는데 내 친구들은 막 턱턱 좋은데도 막 붙어. 그리고 막 준비하던 시험도 막 한 방에 턱턱 붙어.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좀 그래요. 위축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요. 조급해지고.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취업이라는 게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였다면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취업도 해보고 취준도 해보고 막 떨어져도 보고 계속 다 떨어져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하길래 나도 해보는 이런 취준이라는 거는 인적성도 준비해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막 준비할 게 막 산더미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이 기업을 우러러서 존경하고 다니는 이 임직원분들을 진짜 너무 리스펙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붙을까 말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다 떨어지는 거야. 진짜. 그리고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그 면접하시는 분들도 내가 보였겠지? 여기에 진심이 아니라는 게 보였겠지.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막 그 기업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은 친구들은 막 턱턱 잘 붙더란 말이야. 그런 건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건데 저는 나중에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걔네는 그냥 우수한 애들이구나. 나는 덜 우수한 애구나. 물론 그것도 회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이 오구님도 자기 객관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돼 있는 분이 아닐까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회피형이라서 이렇게 취업하는 게 자꾸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유학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말도 잘 못해요. 이렇게
생각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말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원인을 밖에서 찾아버리는 게 진짜 가장 쉽거든요, 사실. 아, 내가 성적이 모자랐나 봐. 내가 면접을 준비를 좀 덜 했나 봐. 라고 원인을 밖에서 찾아버리면 쉬워요. 면접을 더 준비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분은 이 원인을 나 안에서 찾잖아요. 내가 준비가 덜 됐나 봐. 나한테 문제가 있나? 라고 되짚어 볼 줄 안다면 저는 사실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좀 차별이 되어 있는 분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싫다 싶은 거는 도망을 다니면서까지 하기 싫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때가 아니지. 그 취업 시즌 때부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랑은 취업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좀 긴가민가 하던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 좀 가깝게 지내던 그 대학 동기가 걔는 LG 계열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라고. 저는 좀 그 친구가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자기도 알아. 막 성적도 너무 모자라고 솔직히 막 면접 인적성 준비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대회 경험도 그렇게 많이 쌓은 애가 아닌데 자기는 거기 가야겠대요. 무조건 뜻이 그렇게 있대. 그래서 응원했죠. 우리 다 화이팅 화이팅 했는데 자기가 모자란 걸 아니까 이걸 채워 넣으려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면접도 진짜 준비 많이 하고 밤새서 인적성 공부하고 많이 봤어요. 도서관에서 밤새더라고 걔는. 결국에는 붙었어요. 남들 졸업도 하기 전에 걔는 이미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걔처럼 뜻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좋아하거나 높은 목표여도 결국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게 맞나라고 의문이 든다면 내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게 아닌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나 납죽납죽 받아먹을 줄이나 알았지 뭔 그렇게 큰 그렇게 경험이 많았겠어요. 진로 설정? 갑자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일 첫 번째로 생각했었을 때 남들이 저보고 너 이거 좀 잘하더라. 꾸준하게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거 그리고 나도 하면서 나 이거 좀 잘하나? 라고 싶어 고민이 들었던 것들 그걸 제일 첫 번째 진로로 삼았었어요. 그게 저는 아나운서 준비였거든요. 그마저도 막상 시작하니까 진짜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그 풍문으로 들어서 아시죠? 진짜 개미 그냥 바늘구멍과 같은 그런 아주 좁은 취업의 문이란 말이에요. 진짜 베테랑들이 몇 년을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뜻이 있거나 좋아했었으면 될 때까지 어떻게든 이악 물고 버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도 저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낮아빠지게 되더라고. 원래 한 방에 진로를 빡 찾아내기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로를 한 방에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어려워요. 나중에 보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찾아나가는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에 와 이렇게 모여서 뭔가 완전체로 향해 가는 방향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스미듯이 가고 있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너무 하찮은 경험들이 다 합쳐져서 그 제일 최신 제일 마지막 나의 레이티스트 커리어에 값지고 소중한 그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뿅 하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나중에 봤을 때는 또 어디로 가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구님이 방황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값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유학도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 갈피를 못 찾겠다면 지금 취업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아니나 이게 고민이 됐었다면 지금 한번 그냥 가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갔다가 별로였어? 그럼 금방 돌아오면 되지.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이렇게 가볍게 갔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중에 진짜 설령 진짜 별로여서 돌아오게 될지언정 그거를 실패였다고 생각하지 말기. 그 또한 나의 그 작은 줄기인데 그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면 그게 하나의 막 굵직한 줄기였을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이걸 몰라서 20대 전체를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에 비해서 잘 나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너무 뒤처진 사람이었고 너무 한없이 초라하고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걔네에 비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 좀 더 유연할 걸.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즐길 걸. 근데 뭐 나도 알았냐고. 나중에 10년 지나고 보니까 결국엔 그랬었다. 는 거를 10년 있다가 깨닫게 된 거죠. 저도. 다만 저는 유학을 가기 전에 그거는 꼭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뭘 싫어하는 사람인지 파악해보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이 되게 유치하다. 이게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알지 당연히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가치관이 되게 뚜렷하게 잡혀있는 사람이 되더라고 나중에는.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라이프 코드라는 채널을 추천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도는 대로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결코 나쁜 건 또 아닙니다. 이 작은 점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하찮은 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 굵직한데 나무 줄기가 되거든요. 근데 좀 더 단단하게 모터 빡 좋은 거 하나 달고 빵 땡겨가지고 직선 코스로 뿌앙 잘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더라는 거지.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내 쾌불쾌를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무인도에 떨어져서도 좋아서 할 것들이 뭔지, 이 두 가지. 제가 이걸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긴 어렵고, 제가 이 밑에 링크나 뭐 카드나 뭘 달아놓을게요. 이 영상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요거는 라이프 코드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더 명강의들이 많습니다. 그 강의들 보고 한번 적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간단한 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적는 건데, 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것만 한두 달 정도로 고민을 했었거든요. 한 번도 뭔가 살아보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탐구라고 하긴 조금 약간 오글거리고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깊숙하게 해본 적은 생각보다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너무 덥다. 그래서 유학 가기 전에 그거는 꼭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그러고 나서 유학을 가든 취업 준비를 다시 하든 다른 어떤 또 재미난 일을 도모를 하든 조금 더 내 주관을 가지고 뚜렷하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유학을 가더라도 몸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거기 가서도 영상으로 자주 만나요. 마지막 고민입니다. 고민 상담 4번째. 오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취준생인데 학원 다니면서 공부 중인 게 빨리 늘지도 않고 알바와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딸리고 평소에 공부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내년에는 좀 더 의지를 불태워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주셨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좀 짧은 글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뭐 모든 걸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느낀 견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절실하면 절대 불가능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부한 말이고 알지 그래 라고 생각이 드는 말이기도 해요. 저 스스로도. 철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절실했었는지. 이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남들이 몰라. 나만이 깊숙한 나만이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절실했었던 건지 아닌지. 저는 멀티를 되게 못하는 편이에요. 몇 번 너무 많이 망해봐서 알아요.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어서 나한테 이게 너무 벅찼던 건 아닐까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알바를 풀타임으로 3달 동안 진짜 바짝 일해가지고 돈을 바짝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한 2달, 3달 동안 밀렸던 공부를 좀 돌려놓는다든지, 그리고 그 남는 1시간을 쪼개가지고 운동을 좀 해가지고 그동안에 못했던 체력을 좀 끌어올려 놓는다든지, 그런 식의 방식은 또 어떨까. 저도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도 평소에 의지박약이에요. 한 의지박약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놓은 목표를 못 이룰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진짜 절실하고 너무 갖고 싶을 때는 그 목표를 무조건 가졌었어요. 무조건 완주.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했었다. 뭐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진짜 절실하면 방법도 보이고 없던 힘도 생기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오구 당신. 한 번만 생각을 좀 천천히 해보시고 진짜 절실했었는지, 아니라면 왜 절실하지 않은 건지, 이런 식으로 조금 도돌이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똑똑하신 분이니까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또 좀 덥네? 후후후. 어쨌든 그렇습니다. 1, 2, 3, 4 그 오구님들의 사연이 길어가지고 저도 말이 막 많아지고 하니까 되게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됐나 싶네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해서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요. 너무 힐링이야 지금. 더 추가적인 고민이 있으시거나 했던 분들도 상관없고, 앞으로 새로운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좋고 DM 뭐 메일 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에 영상 만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뿅!